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친구들 벚꽃이 거의 지고 있고 완연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는 아마도 다 하복을 입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 수업이지만 열심히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을 한번 더 되새기고 가겠습니다. 수업 규칙 첫 번째는 국어 수업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친구들 잘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화요일 2교시 2시 55분, 목요일은 1교시 1시 55분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에서 충남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런 곳에 선생님들이 업로드를 해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선생님과 만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채팅방 예절을 잘 준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채팅방에서 거의 수업과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어긋난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선 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남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나 욕설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쓰면서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저작권과 선생님의 초상권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이 수업을 활용하고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를 하거나 유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 동안 보내다가 왔으리라 선생님 생각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실천하면서 손 자주 씻고 기침 예절 지키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대면 등교하는 날까지 친구들이 열심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니터링 하면서 인상적인 댓글이나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댓글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문장의 짜임 탐구 활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예언이 친구가 예언이하고 TR092 친구가 대화를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 문장이 뭐였냐면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진다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예언이 친구가 가을이 오면 낙엽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질지 궁금하군 이렇게 써줬고요. TR 친구도 아마도 카오스적인 형태를 보이며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왠지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이 댓글을 보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선생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면서 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혼문장은 잘 구별을 하는데 이제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문장 구별하는 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특히나 아는 문장 구별하는 걸 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인용절 정도만 조금 구분하기 쉬워하는데 제 이 친구도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단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인용절만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도 우리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응원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양경원 작가의 평론집 안녕을 묻는 방식이라는 책을 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부분을 빌려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평론집이라서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한번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한다면 자기가 읽을 만한 글들을 잘 발췌해서 읽어보는 거 선생님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카소 친구는 열심히 항상 들어오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학교 수업에서도 계속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과제도 많으니까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꼬박꼬박 잘 출석하고 있는 피카소 친구가 정말 기특하다는 말 선생님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플라워 스프링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들한테 이 친구도 잘한다,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잘 보내주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댓글이었던 것 같아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 친구들이 제출한 거 한번 볼게요. 보내준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작은 선물들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제대로 안 적은 친구들이 많아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주면 선생님이 거기로 작은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특히 내포중학교 이현땡 친구는 오늘 수업을 오늘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왔다면 연락처를 오늘 형성평가 주소 선생님 링크 걸어준 데에다가 다시 한번 잘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 봄을 주제로 혼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 들어간 짧은 글을 지어보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세생중학교 김태땡 친구가 혼문장으로는 봄이 왔다. 이어진 문장은 봄이 와서 벚꽃이 피었다. 이렇게 지어줬는데요. 봄이 와서 벚꽃이 피었다는 봄이 와서 벚꽃이 피었다는 우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일까요? 혹시 친구들 알고 있나요? 선생님 말 지금 듣고 있죠? 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일까요? 열심히 지금 댓글을 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인과관계나 아니면 조건이 드러나면 그거는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봄이 와서 벚꽃이 피었다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는 문장은 아직 봄이 오기에 이르다라는 문장을 적어줬어요. 아직은 이르다라는 이 문장 안에 봄이 오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죠. 이 봄이 오다라는 문장이 명사절 형태로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문장을 잘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산중학교 김동땡 학생도 혼문장으로는 비슷하게 지어줬어요. 봄이 온다, 봄이 와서 꽃이 핀다. 그럼 아는 문장은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봄은 계절이다라는 이 문장 안에 꽃이 피다라는 이런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죠. 꽃이 피다는 계절이라는 명사,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이라고 선생님이 분석을 하면 된다고 했죠. 네, 잘 적어줬고요. 그리고 동강중학교 김은땡 학생은 혼문장은 봄의 향기는 달콤하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어진 문장은 향기는 달콤하나 맛은 쓰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향기는 달콤하나 맛은 쓰다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그 대조되는 상황 이런 것은 뭔가 친구들이 종속적이라고 많이 찾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분석을 해야 맞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첫사랑에게만 있는 고통이구나. 이 문장에는 이것이 고통이다 라는 이 문장 안에 첫사랑에게만
척사랑에게만 있다라는 이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죠. 이것도 역시 고통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형절이 안겨있는 형태입니다. 네, 친구들 형성평가 잘 제출을 해주면 선생님이 같이 지난 시간 내용도 훑어보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오늘 읽기 단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수업은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 활동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논증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먼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장을 다른 말로는 결론이라는 말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근거는 다른 말로 전제나 논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증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증. 이거 선생님이 포털 사이트에 그 지식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선생님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고민 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과폰 부모님 설득시키는 법 좀 알려주세요. 중3 3월에 첫 스마트폰으로 우주폰을 샀고 이제 3월이 되면 약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휴대폰을 바꿔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바꾼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이 딱히 사과폰은 안 된다는 식은 아닌데 가격이 비싸서 걱정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사과폰 11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선생님은 사과폰을 알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11 프로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겠죠. 꼭 저 기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사과폰 설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친구가 스마트폰 구매와 관련해서 고민을 남겼어요. 설득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람심님이 이렇게 달아줬네요. 사과폰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정말 오래 해줍니다. 보통 우주폰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대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2년에서 3년 정도면 끊깁니다. 네, 끊깁니다. 하지만 사과폰은 4년에서 5년 정도 해주기 때문에 구형 사과폰에도 웬만한 최신 기능이 있어서 오래 쓸 수 있죠. 2015년에 출시된 사과폰 6S는 현재 가장 최신인 iOS 13이 탑재돼 있고 실제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한 번 사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은 부모님한테 통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과 근거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과폰을 사주세요 라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학생은. 그러면 그 지식인의 댓글을 달아준 바람심님의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자면, 사과폰은 안드로이드 폰보다 소프트웨어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바꿔야 한다면 사과폰을 사주세요 라고 이런 경제적인 거, 이런 부모님이 뭔가 부담을 느낄 만한 이런 가격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증은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설득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증의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문을 볼게요. 첫 번째,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개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포유 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논증 방법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 개, 사람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 진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귀납적 논증 방법의 특징은 모든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방금 선생님이 든 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파악하지 못한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없는 동물들이 많다면 그 원리와 주장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례가 풍부할수록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자, 모든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도미는 물고기이다. 따라서 도미는 헤엄을 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죠. 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도미는 헤엄을 친다. 결론 잘 적어줬네요. 네. 이런 연역적 논증 방법의 특징은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근거로 제시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게 되는 그런 논증 방법입니다. 네, 3단 논법 지금 친구들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증 방법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네, 영리한 동물인 원숭이의 뇌는 중량이 무겁고 되뇌 피질이 발달했다. 돌고래의 뇌도 원숭이의 뇌와 비슷하여 중량이 무겁고 되뇌 피질이 발달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고래도 지능이 발달한 영리한 동물의 뇌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논증을 유추라고 하는데 유추는 귀납 논증의 한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귀납 논증의 한 종류고요. 두 종류의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점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논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3일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다. 이틀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다. 어제도 해는 동쪽에서 떴다. 네, 제 친구 잘 지금 얘기해줬네요. 결론.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럼 오늘도 역시 그렇죠. 네. 오늘도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라는 우리 이런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런 논증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이러한 논증 방법은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죠. 민석이 친구는 서쪽에서 해가 뜬다고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가시라고 읽으면 됐나요? 가시 친구 귀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귀납, 준혁이 친구 이어 그리고 납의 그 화학 기호를 같이 써줬습니다. 네, 귀납입니다. 귀납. 네, 그럼 두 번째 또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다. 철수는 의사이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철수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친구들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댓글 천천히
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할게요. 네, 맞습니다. 철수는 의사 면허가 있다. 그냥 면허라고 하면 운전면허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의사 면허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논증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유추일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연역법입니다.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철수라는 이런 개별적인 사람, 사례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연역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 논증 방법을,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한번 구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을 글은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 중에 실린 글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얇거든요. 얇은데 글쓰기와 관련된 명언과 함께 저자의 짧은 글들이 정말 손바닥만한 글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을 보면 새 비료를 뿌리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땅을 다져라 라는 헨리 밀러의 이런 명언이 옆에 실려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가구 디자이너에게 들은 얘기다. 목공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졸업작품 전시회부터 작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 그 분야에서 일찍 자리 잡았다. 비결이 있다. 엄청난 작업량이다. 대학 때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 공강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데 친구들이 당구 치거나 술 마시러 갈 때도 그는 작업실로 향했고 나무 하나라도 잘라놓았다. 또 한두 시간 틈이 나면 대패질을 했다. 그렇게 밑작업을 해두면 일을 하려고 큰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일상의 자투리를 이용해 한 공정씩 진척시키기. 말 그대로 틈틈이 일해 가구 하나가 뚝딱 완성되니 그 성취감이 계속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비결은 모든 창작의 원리를 담고 있지 않은가. 늘 시간에 허덕이는 내 글쓰기도 다르지 않다. 글 한 편 쓰려면 엄두가 안 난다. 하얀 종이 두 바닥을 나만의 언어와 사유로 채우는 일은 간단치 않다. 견적이 크면 시작을 미룬다. 그래서 글을 쓰자가 아니라 자료를 찾자며 시작한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상에 앉아 책을 뒤져 자료를 추려놓는다. 또 버스에서 시집을 보다가 관련한 단어나 괜찮은 표현을 발견하면 메모한다. 틈틈이 생각의 단초를 풀어놓는다. 문장 단위로 사고하고 단락으로 정리하며 매만진다. 마치 나무를 잘라놓고 대패질을 해놓듯이 말이다. 그 단락들을 요리조리 배열해 놓고 잠든다. 꿈에서 사유를 불어넣는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고친다. 어느새 글 한 편 완성된다. 큰 마음 먹기가 아니라 짬짬이 해 나가기의 결과이다. 네, 이렇게 좀 짧은 글입니다. 네, 버퍼링이 조금 있나 보네요. 오늘 서버가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논증 방법, 이 글의 논증 방법, 글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 재질 가구 만들기였죠. 이 성공한 목공 디자이너의 비결을 무엇이었냐면 자투리 시간,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작업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부터는 그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작가가 창작과 관련된,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글쓰기 역시 큰 마음 먹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짬짬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낭독만 듣고 거의 그러니까 글을 아무리 짧아도 지금 좀 정보를 파악하는 거가 엄청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 선생님 저희랑 책 다른 것 같아요 했는데 이거 그 교과서가 출판사마다 실려 있는 글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출판사에 안 실려 있는 글이고 그냥 선생님이 선택한 글을 친구들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취기준 중심으로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개념 같이 공부를 하고 교과서 친구들 가지고 있는 단원의 학습활동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자,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아니면 유추일까요? 자, 유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했죠. 그래서 가구 만드는 거, 뭔가 오늘은 가구 만드는 날이야 이렇게 큰 마음 먹고 큰 사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계속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글쓰기 역시 틈틈이 일상생활에서 짬짬이 적어가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우리가 논증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글 볼게요. 이거는 한 문단 정도의 글입니다. 박경화 작가의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농작물도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다. 벼는 낮이길 때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했다가 낮이 짧아지는 시기에 이삭을 만든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빛을 쬐면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다. 인공불빛의 피해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불빛 아래에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인공불빛의 빛 공해로 많은 생물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햇빛 못지않게 어둠과 고요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방법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자,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 거. 뭐가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다고 했죠? 피해를 입어서 어떤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조금 댓글들이 더 유독 느린 느낌이 나네요. 자, 농작물이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역시 무엇도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네, 책벌레 339 친구 잘 말해줬습니다. 네, 인간들, 사람들도 인공불빛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공불빛의 빛 공해로 인해 많은 생물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연역 같습니다. 연역이라고 친구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면 귀납이었죠. 네, 귀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증 방법, 귀납적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 글은 윤홍균 작가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 중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챕터는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챕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이 갈등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역시 뭐 예를 들어 빈번하게 우리 중국집에서 뭐 음식을 시킬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장애라는 표현을 요런 데다 그냥 붙이는 게 좋은 표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은 하진 않지만 흔히 그냥 얘기하기로 결정장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결정과 관련된 자존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믿을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민이 해결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털어놓기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지고 고민도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편해진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묻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괜찮다, 잘했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고민 상담자보다 낫지 않은가? 이게 이 글의 서두고요. 이제 결정력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단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결정을 잘해야 뭐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결정하기도 어려워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선생님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것도 띄어쓰고 잘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자기의 주장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실천 방법을 잠깐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이거는 친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논증 방법 중에 무엇인지. 먼저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잘 결정하지 못한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증 방법을 구분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선생님이랑 학습 활동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볼게요. 모든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 혜진이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혜진이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거 뭘까요, 친구들? 민석이가 혜진이가 누구야 했는데 혜진이 선생님 이름입니다. 네. 친구들 댓글들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할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 많이 올려줬습니다. 지금 연역입니다. 자, 모든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 혜진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 논증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개구리는 피부가 촉촉하다. 두꺼비도 피부가 촉촉하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양서류이다. 따라서 양서류는 피부가 촉촉하다. 이건 뭘까요? 네. 따라서 양서류는 피부가 촉촉하다. 네, 지금 친구들 잘 올려주고 있네요. 네, 귀납입이죠. 우리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 가지 두고 거기에서 어떤 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귀납입니다. 세 번째, 묘목. 묘목은 정성껏
가꾸어야 잘 자란다. 어린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묘목. 아이들은 어리고 약하다는 점이 묘목과 비슷하다. 따라서 묘목이 정성껏 묘목이 정성껏 가꾸어야 잘 자라듯이 아이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잘 자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뭘까요? 자, 희순이 친구 오늘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자, 맞습니다. 유추입니다. 우리가 묘목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추입니다. 유추 역시 귀납적 논증 방법의 한 가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대한 과제와 형성평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친구들이 이 동영상 정보에 보면은 아래 링크를 써서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수업에 소개된 친구들한테 선생님 작은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 그 연락처를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과제 첫 번째는 논증의 개념과 논증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우리가 배웠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짧은 건의하는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수업 초반 부분에 그 사과폰 사달라고 하는 그런 글처럼 짧게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으로 논증 방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논증이 들어간 구체적인 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논증 방법을 글의 구조 분석하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증의 사례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1교시 1시 55분에 만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